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부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요. 네. 저는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반갑습니다. 닥터 개고생 시즌2 개원 아카데미. 오늘은 입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일부에서 티났죠? 너무나도 좋아하는 김경수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원 개원 입지에서부터 계약, 병원 개원에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 광교 W스퀘어 공인중개사 대표 김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김경수 대표님 소개를 한번 쫙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고생 9, 우리 이제 개원은 개고생이라는 시리즈가 벌써 9건째 이제 출간이 되고 다음 달쯤에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김경수 대표님께서 증례에 대해서 워낙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거기 소개한 자막으로 김경수 대표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김경수 대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개원을 입지를 찾을 때 제가 김경수 대표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맞습니다. 처음에. 한 10군데를 돌아다녔는데 한 번도 불평 없이 정말 성심성의껏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속으로 저를 굉장히 욕하셨을 텐데 저는 그때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3군데 정도 공인중개사랑 접촉을 하고 김경수 대표님이 제일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는 김경수 대표님하고만 다녔거든요. 네. 그랬는데 정말 10번을 다녀도 정말 불평 없이 다 봐주셔가지고 나중에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개원을 못 하더라도 정말 다음에 개원을 하더라도 이번하고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뒤에 몇 번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집안에 그 토지 때문에 이제 소송이 걸렸는데 그때도 또 큰 자문을 해주시고 우리 변호사까지 소개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정말 큰 도움을 받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입지를 계약하는 분하고는 평생 인연이지 않을까, 그런 분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귀찮지 않았나요, 제가? 아니,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 말씀하신 것만큼 그 이상의 저도 많은 그 도움과 원장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제가 일함에 있어서 도움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원장님 옆에 계셔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일단 부동산 이쪽에서 이제 오래 업무도 했고 사실은 그게 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 입장으로 사실은 제가 만약에 원장님 입장이 돼서 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서 개원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이 중개하는 입장이고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설렁설렁 그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처럼 해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 일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 앞으로도 이렇게 저한테 의뢰를 주신 원장님들이 계시면 성심성의껏 그렇게 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개원을 준비하는 인사 입장에서 보면 살 떨리고 잠이 안 오고, 왜냐하면 전 재산을, 저는 그랬거든요. 전 재산을 빚을 내서 시작을 하는 이 개원인데 입지 하나 잘못 정해서 망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입지 고민하면서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고 개원 준비하면서도 막 잠설치고 심지어 악몽 꾸고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런 절박한 심정을 김경수 대표님이 이해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여기 갔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들고 저기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에이, 더 좋은 데 없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다리고 했었던 데가 벌써 5년 전이네요. 네, 5년 전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입지 정하는 프로세스, 입지의 과정, 아까 우리 1부에서는 좋은 입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고,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사실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네. 그렇죠? 계약을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데, 맞습니다. 네. 자, 일단 2부에서는 입지를 정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언제 입지는 알아보기 시작해야 되나요? 우리 1부 마지막 얘기는 한 건 한 것 같습니다만. 얘기는 일부에서 좀 이제 거론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입지를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을 때, 그리고 알아보는 시기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이제 얘기는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정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땅한 입지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오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나오기가 사실 힘들고 현실적으로도 마땅한 입지가 나올 수 있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지를 고민을 하고 뭐 계약을 하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뭐 1년 전부터 만약에 고민을 하셨다고 하면 그때부터 사실 입지 고민하고 뭐 사전에 데이터도 이렇게 알아보고 지인들 뭐 아시는 병원 개원 먼저 하시는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뭐 처음에 개원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부터 입지는 알아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자꾸 변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전임 일을 하고 대학 교수 갈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대학 교수 안 가기로 결정을 내리고 봉직의사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개원에 대한 고민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장암 전문병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제 집이 용고가 이제 부산이라 그때부터 계속 고민을 했죠. 근데 봉직 생활 하다 보니까 계속 봉직일을 하고 싶은 거죠.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네. 아니, 뭐하러 개원을 해. 뭐,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서 또 개원 생각을 접었어요. 네. 그러다가 또 여건이 또 집에 셋째가 태어나면서 갑자기 이제 제주도로 가게 됐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육아에 좀 신경 쓰면 좋겠다. 셋째가 좀 클 때까지는. 그래서 제주도로 가서 입지가 계속 부산에서 이제 나중에 개원하려고 했는데 제주도로 가니까 제주도가 또 좋아서 제주도에서 개원하려고 또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그 대장암 전문병원의 그 원장님이 저를 또 픽하셔가지고 스카우트해서 다시 부산으로 넘어와서 또 지내다가 그럼 또 부산에서 개원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또 아이들이 학교를 수원 대안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이제 용인 여기 분당에 있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또 수원에 오게 됐고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변할 거니까 나중에 알아보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직의사로 근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입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3개월, 6개월 얘기한 거는 이제 정말 아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기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어렴풋하게 어디쯤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맞습니다. 대신에 공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입지가 좋은 입지인지에 대한 공부도 뭐 개원 세미나도 많이 다녔고 책도 좀 많이 읽었는데 그런 밑바탕이 좀 있어야 되고 또 개원하는 선후배 병원에 한 30군데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질문했어요. 왜 여기 정했냐? 선배님은 왜 여기에 정했냐? 여기 괜찮냐? 뭐 있어 보니까 지금 좀 아쉬운 건 없냐? 만약에 다음에 정한다면 어디로 정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 게 좀 도움이 좀 됐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입지 선정을 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나요? 네, 이제 뭐 개원을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입지부터 해서 뭐 계약,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 뭐 세무 부분, 농후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지인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입지를 보는 과정부터 전문가하고 동행을 해야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돈은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원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전문가랑 동행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를 결정을 하고 결정적인 이제 임대인과 협의가 돼서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할 때 전문가랑 같이 이제 동행을 해야지 이 계약이 한번 이제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면 병원 개원하고 5년, 10년을 계속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원장님의 유리한 조건, 예를 들면 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임차인의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나 또 경험이 있는 컨설팅을 하시는 그 대표들과 동행을 하셔서 그런 사실 특약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의 권리, 대출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월세 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양도양수라든지,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관리비 부분, 세무적인 부분, 그런 부분까지 같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거기에 기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만이 원장님이 개원하는데 사실 병원 운영하는데도 힘들지만 법률적인 그 부분까지 엮여 있으면 병원 개원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동행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병원 개원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은 일부러 넣었어요. 일부러. 전문가 없이 원장님 직접 발품을 팔아서 계약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넣었어요. 자, 공인중개사랑 같이 안 하고 혼자 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인데.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수료 네, 아끼려고. 0.9%죠. 0.9%입니다. 이게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0.9%인데 나중에 우리가 3부, 4부에서 얘기하겠지만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너무 많습니다. 계약을 할 때 잘못하면 계약금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방 장애인 시설 설치한다고 추가 공사비 엄청 들어가고 또 근린생활 일종 시설 확인 안 해도 용도 변경한다고 돈 엄청나게 때려 붓고 심지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 진행하다가 안 돼서 난리 나는 경우도 있고 공사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정말 체크해야 될 게 많은데 그걸 일일이 원장님들이 다 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0.9%보다 조금 싸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조정해드립니다. 조정해드리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아끼려고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이 전문가는 전문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의사들을 호갱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로 그 사기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부동산 중개와 관련돼서 정말 황당한 경우 많아요. 김경수 대표님이 16개 케이스도 이전번에 얘기해도 개고생 9째 책에 나오겠지만 정말 이 사기꾼이 와서 자기가 소유주인 것처럼 계약서 날인해서 계약금 받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주인도 아니야. 주인도 아니고 위임받아서 막 하는 경우도 많고. 예, 네. 예. 그리고 뭐 신탁회사인데 알고 보니까 더 다 날려.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사기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사기뿐만 아니라 사기는 당연히 안 당하겠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특약 사항이 다 빠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뭐 나중에 뭐 추가로 뭔가를 해야 돼. 전기 증설을 해야 돼. 전력량이 부족해서 내가 한국전력에 전화해서 전기를 더 승합을 해야 돼. 근데 그거 자기가 돈 다 내야 되고. 맞습니다. 사전에 특약 사항으로 전문가가 잘 협약해가지고 뭐 반반으로 해준다 이러면은 네, 그렇죠. 예,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해서 계약이 파기되면 뭐 손해배상을 준다 이렇게 넣으면 네, 맞습니다.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미연의 문제를 다 예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안 보거나 그럴 수 있는데 네. 정말 그 0.9%, 0.7에서 0.9%라고 칩시다. 네. 그거 아끼려고 그거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 정말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상가 계약하는 거에 기대를 거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진짜 자동차 보험처럼 무조건 의무 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혼자서 공인중개사 전문가 수수료, 근무사 도움 없이 혼자 계약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네,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 너무 말씀 잘 얘기 해주셨어요. 좀 해주세요.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전부 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 사실은 뭐 수수료 뭐 0.7%, 0.9%를 떠나서 이게 한번 계약이 되면 뭐 원장님들은 들어가는 돈이 사실은 보증금 포함해서 뭐 적게는 5억, 많게는 뭐 10억 넘게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에 생각하면 수수료는 굉장히 뭐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게 계약이 그 법률적인 검토가 안 되고 계약을 임대인과 체결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이나 소송까지 가게 되면 일단은 그 막대한 돈에 대해서 뭐 원금 회복도 못할 뿐더러 그 기간 동안에 또 원장님들이 그 병원 병원 운영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소송에 신경 쓰다 보면은 엄청난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이성근 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체크를 다 해도 부족합니다. 전문가하고 동행을 해서 사전에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꼭 체크를 하셔서 전문가와 같이 동행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전에 다 체크를 해도 부족하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전에 체크를 다 해주는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게 또 중요하고요. 네. 사전에 다 체크를 안 해주는 공인중개사도 많아요.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라고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도 놓칠 수 있는 조항도 있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근린생활 일정도 체크 못하는 공인중개사도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도 놓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소탐대실이고요. 작은 거 하려다가 큰 거 잃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흥분했는데 무조건 전문가를 찾으셔야 되고요. 좋은 전문가를 찾아야 되겠죠. 사기꾼을 찾으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 질문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전문가, 네, 마케팅 전문가 맞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입지를 정할 때 이 두 개 전문가는 근데 이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협업도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또 약간 좀 삐지기도 하잖아요. 네, 인테리어 업체가 데리고 와서 인테리어 업체한테 이거 입지 계약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약간 섭섭해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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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근데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거를 봐주는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하셔야 돼요. 만약 인테리어 업체한테 요청을 했는데 나 입지 여기 A 입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공인중개사랑 계약하기 전인데 한번 와서 봐주실래요? 라고 물었을 때 원장님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고요. 계약하면 연락하세요. 라고 하면 그 인테리어랑 계약하지 마세요. 그거 봐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와서 봐주는 게 중복되는 것도 많지만 맞죠. 또 중복 안 되는 특수적도 많잖아요. 맞아요. 특수 영역도 네. 많잖아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네. 그래서 뭐 원장님이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한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해서 추진이 돼버리면 나중에 뭐 법률적으로나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금전적인 손해가 바로 가기 때문에 그 원장님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테리어 방금 동행하고 마케팅 전문가 이제 입지 알아보시고 계약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인테리어에서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 또는 조율을 해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뭐 마케팅 부분도 마찬가지고 한번 일단 그 체크 안 하고 그냥 계약서에 날인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방금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테리어하고 동행을 해서 뭐 면적 부분이라든지 용도 변경 부분이라든지 소방 체크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특약 내용에 다 포함이 되고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동행을 해서 사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블 체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블 체크예요. 여러 번 체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없습니다. 절대. 어차피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전문가 두 명한테 얘기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사실 사례를 보면 정말 황당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는 80평이라고 돼 있어요. 네. 공인중개사도 그 도면을 보고 그 공부를 보고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80평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요. 근데 인테리어 업체가 와서 이렇게 레이저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띡띡 두 번 누르면 평수 나오거든요. 네. 근데 72평이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달라. 공고상, 서류상 면적이랑 달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근데 서류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류에는 문제가 없어. 맞아요. 심지어 여기 우리 저기 인테리어 정례도 나오지만 여기가 비상 통로로 돼 있었어. 근데 그게 당구장으로 써서 그게 비상 통로인지 아무도 몰랐어. 근데 공사가 다 끝났어. 보건소에서 당구장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업종인데 의원은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와서 조사를 했어. 근데 여기가 비상 계단이야. 비상 통로야. 허가 안 돼. 안 되죠. 공면적이니까. 그러면 공사 다 다시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다 날려야 돼요. 한 3억, 4억, 5억 되는 인테리어 비용 다 날려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 공사하는데 이거 한 평에 뭐 한 1,000만 원 드는 게 뭐 한 7평이면 7천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더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인테리어,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를 다 믿으면 안 돼요.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사실 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한테도 돈을 받지만 임대인한테도 돈을 받거든요. 그게 각각의 다른 경우도 있지만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임대인 편이기도 해요. 상가 주인 편이기도 해. 무조건 우리 편만 아니란 말이야. 우리 편, 내 편을 들어줄,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동지이지만 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더블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긴 하지만 임대인의 눈치를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이 상가 건물주가 굉장히 역량이 큰 사람이야. 그렇죠. 그 사람한테 밑보이면 안 돼. 건물도 많아. 건물도 많아.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임대인 편이에요. 원장님 앞에서야 원장님을 위해서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체크해요? 원장님은 몰라요. 인테리어가 공정하게
더블 체크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도움이 필요해요. 네. 예. 저는 사실 우리 김경 대표랑 땡땡동에 건물 보고 괜찮아서 이제 계약하려고 임대인 만나서 나중에 결렬했지만 그때 인테리어 대표님 불러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그 상가 괜찮으면 좀 봐달라고. 예. 근데 그때 철거비 얘기하시더라고요. 철거비. 맞아요. 철거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원장님 계약할 때 철거비 좀 반반 부담하는 걸로 좀 얘기해 보시라고. 네. 예를 들면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왜냐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인테리어 할 때 나오겠지만 철거비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요즘은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은 뭐 비어 있는 상가에 들어가면 그런 거 뭐 체크 안 하겠지만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가고 병원을 개원했을 때는 전부 다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철거비 원상복구 비용이 예전 2, 3년 전보다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그 다음에 뭐 폐기물비도 너무 올라서 그 비용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하기 전에 그 비용을 뭐 반반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요즘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임차 맞추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병원 같은 이런 우량 키테넌트가 들어오면 임대인한테도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요즘 계약할 때는 사실은 임대인한테 철거까지도 다 요구도 하고 그렇게 비용도 임대인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사전에 해야지만이 원장님 또 개원하시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시는데 그런 비용을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 이 질문이 워낙 중요해서 제가 하나만 더 강조하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네. 우리가 원장님이 예상할 수 있는 이 임대차 계약의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준공이 늦어져서 준공 지연 때문에 원장님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뭐 나중에 계약하는 특약사항에 항목을 안 넣어서 나중에 손해 보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 변수들을 원장님이 다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0.7%, 0.9% 아끼려다가 진짜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자, 세 번째. 입지를 선정하는 주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세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 아닌가요? 네, 그래도 네, 요점 정리로 좀. 사실 입지를 고민하고 개원하기까지 이제 뭐 많은 시간과 또 이렇게 그 할애를 많이 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봉직을 하시면서 개원 알아보시는 원장님들한테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이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장님이 거주지가 어딘지 그리고 병원을 개원할 지역이 거주지에서 이를테면 차로 1시간 이내에서 지역적인 선택 그다음에 동 그리고 거기 지역을 선택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 뭐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무슨 뭐 예를 들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그 과를 정한 그 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과의 컨셉에 맞춰서 그 지역 결정하는 지역 내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건물을 몇 개를 픽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현장 답사를 가보고 그 건물의 뭐 주차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용도 일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이라든지 뭐 횡단보도의 유동 인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변의 약국, 그 다음에 뭐 의료학과 장비 업체들 그런 부분도 이렇게 다 의견 수렴을 하셔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임대차 주인분과 뭐 임대차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특약사항에 들어갈 여러 가지 내용 등을 체크를 하셔서 뭐 잔금일을 뭐 한 달 내지는 2개월로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계약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 진행이 되면 뭐 사업자 등록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고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세무적인 부분 그 다음에 마케팅 부분 인테리어 부분 그런 뭐 건축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서 개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말 복잡해요.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네. 너 나랑 결혼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나 여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아까 제가 feel이라고 얘기했지만 느낌이 오는 데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느낌은 느낌인 거고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공인중개사의 전문가의 도움이 엄청 중요하다. 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계약서 적기 전에 네. 정말 많이 따져봐야 돼요.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계약서에 그냥 사인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건데 나중에 다 해줄게. 특히 뭐 그런 게 많이 속거든요. 네. 가문이설로 많이 속는데 네, 내가 책임질게. 나중에 아이 다 해줄게. 막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사인하고 나중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화장실 가기 전이랑 다녀온 사람이랑 완전 다른 사람 되듯이 계약서를 적는 순간 우리나라는 이 계약서에 되게 그냥 호의적인 편인데 진짜 계약서 한 장으로 완전히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 문구 하나, 네. 어투 하나, 네. 단어 하나, 조사 하나가 완전히 큰 달라짐이 초래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는 이 한 마디 들어가는 거랑 혹시 이렇게 네. 들어가는 거랑 할 수 있다 하는 거랑 맞습니다. 해야 한다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동의한다. 이렇게 딱 끊어져야 돼요. 네. 동의해준다. 뭐 동의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지.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안 되지. 그런 문구 절대 안 됩니다. 안 되지. 네. 왜냐면 협의 안 하면 그만인데. 네. 이게 뭐 맞습니다. 동의 안 하면 그만인데. 동의 안 하면 그만입니다. 난 그 말은 그렇게 적었지만 네. 동의한다가 동의한다. 아니다. 네. 아니니까 동의할 수 있다. 네, 동의 안 할 맞습니다. 건데. 네. 나중에 이제 맞습니다. 그게 항상 좋을 때는 좋은데 임대인 분과 항상 트러블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그 문구 가지고 항상 서로 원장님하고 다툼이 돼요. 소송이 되고. 아, 여기에 이렇게 조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또 협의할 수 있다. 상호 협의할 수 있다. 동의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안 해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전에 꼭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정확히 그 뭐 금액 부담하는 거를 정확히 명시를 해서 특약상에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가 망설이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나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내가 그렇게 깐깐하게 들어가고 내가 그렇게 막 꼬치꼬치 따지면 나하고 계약 안 할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단 해야 될 것 같아. 네. 일단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고진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잘해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안 돼요. 거죠. 예. 그럼 진짜 안 됩니다. 그게 꼭 거기에 사실은 속는 경우도 많고 딜레마에 빠진 경우도 많아요. 원장님 말씀처럼 내가 이 자리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들어가고 싶어. 근데 거기에 꼭 숨은 리스크가 꼭 숨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추기는 중개업자라든지 컨설팅 하신 분들이 나중에 꼭 그래요. 아, 주인분 제가 설득하겠다. 일단 계약 먼저 하자. 아니면 제가 뭐 일정 수수료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겠다. 나중에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말을 하시면 거기를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은 사전에 체크를 해서 그 명시를 정확히 해서 특약사항에 명시를 해서 처음부터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랑 계약하지 마라. 네. 저는 제 경험상 무조건 계약 안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합니다. 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답니다. 뭐 나중에 잘 얘기해 주겠다 이런 사람 하면 안 된답니다.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좀 할인해 드리겠다 이런 사람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있는 겁니다. 뭔가 있는 뭐 그런 거는 뭔가 있는 거라서.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갑과 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빌리는 임차인이니까. 저는 옛날에 임차인도 무슨 이해가 안 됐어요. 임차인이니까 빌리는 거니까 우리가 원장이 임차인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을이기는 해요. 맞습니다. 임대인, 그러니까 상가를 빌려주는 사람, 건물주, 임대인이 갑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갑을 관계인데 계약을 할 때는요, 을이라 하더라도 따질 건 따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따지는 거에 대해서 갑이 태클을 걸거나 못마땅해 하잖아요. 그럼 계약하지 마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네. 나중에, 네. 나중에 힘들어요. 왜 이러고 웃으세요? 맞아요. 우리 진짜 안 하는 게 카메라 좋습니다. 감독님 뭐 사연이 있나 봐.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그 나중에 꼭 임대인 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끌려가는 계약을 하고 만약 하면 나중에 꼭 임대인 분이 그때는 조금 이렇게 임차인 편에서 해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계약 기간 동안 뭐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병원 운영하는데 또 태클을 건다든지 뭐 소문을 안 좋게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상황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계약을 진행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가 갑일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뭐 좀, 우리가 갑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은 갑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병원은 사실은 되게 좋은 임차인이에요. 맞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호구라는 표현도 썼지만, 정말 착한 임차인이에요. 맞습니다. 임대료 꼬박꼬박 주죠. 그렇죠, 밀리는 거 없죠. 사기치는 사람도 별로 없죠. 네. 정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의사가 병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들어오면요. 그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에 올라가요. 예를 들면 상가를 그분이 5억에 샀다고 쳐요. 병원이 들어와도 병원이 잘 됐어요. 그럼 그 상가가 7억이 되고 10억이 돼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서 병원이 잘 됐다고 소문이 나면 자기가 분양은 5억에 받았는데 팔 때는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게 7, 8억에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면 권리금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병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 요즘 빈상가가 얼마나 많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원장님들이 갑입니다. 좋은 자리를 찾기 어렵다고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절대적인 을이 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을이니까 나는 지금 이 자리를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거 다 괜찮다 없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또는 요구할 거 요구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했다고 후회하시는 분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네, 맞아요. 너무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은 사실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실이 너무 많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 표현으로는 우량 임차인 진짜 키테는 병원이 메디컬 건물이 되면 말 그대로 이 부동산 가치도 올라갈 뿐더러 이 시세 차익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임차 계약을 원장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차후에 뭐 5년 후에 뭐 3년 후에 건물을 매각 또는 매매할 때도 그 메디컬 병원이 들어와 있는 건물하고 그냥 일반 F&B라든지 뭐 학원이 들어와 있는 건물하고 매매할 때도 사실은 이 프리미엄을 시세 차익을 더 많이 그리고 권리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경우가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즘에는 임차인 구하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지금처럼 개원 병원이나 메디컬 이런 병원이 유치가 돼서 그 건물에 들어오면은 상당히 주인한테도 좋은 거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무조건 읍소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마시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요구를 해서 원장님들이 이제 병원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처음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3, 4부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특약사항을 놓쳐서 손해보시는 피해보시는 고생하시는 후회하시는 원장님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그렇고 일이 뭐 참 잘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고 혹시나 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개원할 때는 폐업을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하시겠지만 계약서를 적을 때는 폐업을 한다는 가정하에도 특약사항을 넣어야 되거든요. 뭐 철거라든가 뭐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업체들 특히 컨설팅하는 업체들이나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안 하시면 놓친다 또는 이거 좋은 자리니까 다른 사람 다 지금 하려고 줄 서 있다 원장님한테 특별히 신경 써서 먼저 연락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혹시 이게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먼저 가져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가 진짜로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갔다 그러면 그건 인연이 아닌 거고요. 맞습니다. 원장님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인연이 되는 데가 올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워낙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연이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2부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은 아까 드렸는데요. 네. 이 질문과 함께 저는 공인중개사 선정 노하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계약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좋은 공인중개사
우리 김경수 대표 같은 분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요? 아, 네. 어떤 분이 좋은 분인가요? 아, 일단은 뭐 저 같은 경험 많은 중개사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좋아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저희 업종에 관련된 그 중개업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요즘 유튜브라든지 뭐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중개업이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고 병원만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중개업 하신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선별해서 병원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을 찾기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 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병원 개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고 병원 입지를 볼 때 사전에 무엇을 체크를 하는 부분을 뭐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충고를 해줄 수 있고, 계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그 실질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그 각 분야의 병원 전문, 그 다음에 뭐 상가 전문,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오래된 뭐 부동산들을 직접 한번 찾아가셔서 거기에 가셔서 한 분 한 분 얘기를 여러 군데 들어보고, 거기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들었을 때 이쪽 병원 개원 입지, 뭐 시장 분석이라든지 권리 분석,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를 꼭 선택을 하셔서 그 계약이나 개원하시는데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유튜브나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 분야의 또 컨설팅 하신 분들을 만나보고 또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이프랑 같이 만나라는 조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을 준비했거든요. 혼자 결정하기는 되게 불안하고요. 그리고 내 판단이 맞는지를 가장 정확하면서 가장 나를 위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좀 얘기 들어보고 내 생각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김경수 대표 만날 때 와이프랑 맞습니다. 같이 만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좀 성격이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꼼꼼히 챙겨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와이프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래서 좀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개원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건다는 건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자기만의 인생은 아니거든요. 자기 가정의 사활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생의 파트너인 배우자랑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러 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옆에서 좀 보좌할 수 있는 오른팔이 필요해요. 뭐 인테리어를 정할 때도 그렇고, 뭐 직원을 구인할 때도 그렇고, 병원을 경영할 때도 그렇고, 진료를 볼 때도 그렇고, 개원 후에도 그렇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오른팔이 옆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실제로 잘 되는 병원들 보면 옆에서 오른팔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배우자가 될 때도 있고, 예, 이전부터 알아왔던 믿을 만한 직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입집 파트에서는 이런 또 전문가,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든 파트의 전문가와 같이 유튜브를 찍을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결국 좋은 전문가를 만나는 노하우는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그래서 좋은 공인중개사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사람이 좋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좋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적어도 저한테는 좋은 공인중개사는 김경수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지 정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뭐 물론 개원을 고민하고 사실 그 입지를 알아보는 것부터 해서 나중에 계약 단계까지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고 너무 이제 세부적인 체크할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은 뭐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먼저 개원한 원장님, 선배 원장님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 그다음에 그 이쪽 분야에서 병원 개원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있으신 공인중개사분을 만나는 거,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병원 위주로
이렇게 했던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부분을 만나는 거, 그다음에 마케팅 부분도 이쪽 전문으로를 통해서 병원 쪽 마케팅을 이렇게 해오고 수년간 경험이 쌓인 그 마케팅 업체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포괄적이고 막막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전문가와 동행을 하셔서 하나하나씩 입지 선정부터 계약 단계까지 하나하나씩 같이 동행을 해서 처음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서로 이렇게 조언을 주고받고 하면서 시간을 급하게 잡지 마시고 뭐 1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그 개원과 계약 단계까지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라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또 못다한 얘기는 우리 김경 대표님 직접 만나 뵙고 네. 연락해서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하이라이트죠. 사실은 입지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3부와 4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 임대차 계약 어떻게 할 것인지 기대하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